입장문. 이명현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최근 특검은 저뿐만 아니라 저나 제 아내와 접촉했거나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임성근은 진실을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이명현 특검께 드리고 싶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다른 수사에 앞서서 윤석열 전담 먼저 참수하자. 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먼저 저부터 기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모든 쟁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고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로비했다거나 저를 혐의자에서 부당하게 뺐는지 여부는 일단 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연후에 따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에는 현재 대구지검에서 제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합류한 것으로 압니다. 기존 수사 기록에 대한 파악은 이미 끝났고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그간 제가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여단장이 묵시적으로 육지에서만 작전하도록 작전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최상병은 반드시 육상 작전을 했어야 하고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수중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했습니다. 최상병이 여단장의 지침에 반하여 수중 수색을 하게 된 원인으로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원철 등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제가 수중 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많은 언론이 그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 말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면 당연히 저로부터 그 수중 수색 지시를 받은 부하 장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병을 찾아내 저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중 수색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설사 그 말이 거짓이라도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시작해서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 그리고 이명현 특검에 이르기까지 5개의 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면 저로부터 수중수색 지시를 받은 장병, 그런 장병이 있을 테니 그 장병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로부터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바로 저를 기소해 주십시오. 만약 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이제는 저를 수사 절차에서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법의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임성근 밝힙니다. 아멘. 상화 신고 물에 들어가 봤어? 어떤 상징이 하냐고 이거? 오늘 의견서 제출하신다고 우리 자식 했는데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떤 하겠어? 내용 왜 구명조끼를 안 입히고 물에 들어가라겠냐? 자, 오늘 임성근의 진실을 방문한 말하라! 이유는 말하라! 이 최병 특검의 가장 시원적이고 본질적인 수사가 최병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북경찰청에서 지난 11개월을 아주 꼼꼼하게 수사를 했고 또 대구지검도 역시 11개월을 수사를 해서 총 해병대 수사단 등 3대 기관에서 총 23개월 정도를 수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는 나와 있을 텐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 주시라. 이러한 것이 신속하게 결정이 된 연후에라야 지금 말하는 금융로비 의혹, 그 다음에 또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수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고 논리가 맞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속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서와 수사 참고 사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 참고 자료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사에 참고되는 각종 다양한 자료입니다. 뭐 금융로비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사실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고인들이나 주변에서 조언해 준 것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 다 망라해서 들어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조율된 바가 따로 없어서 오늘 만남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저는 특검을 만나면은 특검에서 만나 주시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이미 특검께서는 특검이 개시되기도 전에 박정훈 대령 측의 변호인의 김정민 변호사로부터 이 특검을 디자인 받았고 3시간가량 전반을 브리핑 받고 제일 먼저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하부터 정말 황당무계한 결론부터 내고 자 이제 지켜봐라. 내가 항소 취하를 결정했는데 나오는 수사 결과들이 다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장담된 내용들이 수사 결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의가 있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저는 오늘 여기 제출하는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권리로서 저희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제가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소명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검 측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면은 의견서 제출 외에 추가로 이렇게 강조하시고 싶은 점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세요. 네,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특검께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수사 절차상에서 수사 기록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마치 수사 결과를 예단하고 수사를 출발하는 것은 공정성에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수사에 순서가 있는 법인데 제일 먼저 시원적인 원인인 업무상 과실치사상부터 수사하고 그 이후 금융로비 또 수사 위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진행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융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입니다. 금융로비 의혹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금융로비는 로비의 가장 출처가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전데 제가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 시원적인 존재가 저인데 제가 금융로비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금융로비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라! 범죄 피의자가 로비하지가 않냐는 걸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 손가락질 하지 말고 올라가서 기다리시라고. 노회병님 질문해주세요. 피의자가 자식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요. 질문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오라고. 왜 사단장이냐? 왜 이렇게 쪽팔리게 주냐고? 하냐고. 그만 좀 해 좀. 지금 소리 치지 말고 조용히 다 들리니까. 우리 쳤어.
당신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 자. 진짜 개키워요. 나 진짜. 김장관한테 아직도- 무슨 부탁을 했어? 뭘 아직도야? 뭐가 김장관한테 아직도야? 무슨 부탁했냐고? 아직도 뭐가 내가 아직도야, 수동 우리가. 기색을 지시했다고 김장관한테 무슨 부탁했냐고? 믿고 있나요? 지시를 했으니까 들어가실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래서 알아. 그러면은 그 수동 기색을 지시받은 사람이 당신 누군지 자식한테 데려와라. 김장관한테 무슨 부탁했냐고? 아니 이 기간을 뭔 고생이야 이 더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려고. 해병대 전통과 명예를 지키십시오. 진리를 말해 그냥. 그만하고 그만하고. 다음에서 생존장병 모친에 대해서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신랑하지 않았어요. 당신 그거 운영한 사람 아니야? 아니, 그때도 운영했어 안 했어? 아, 왜 이렇게 다음 불쌍해? 팬카페 운영했어 안 했어? 네이버 카페 운영해요 안 해요 지금? 해요 안 해요? 왜 말 못해요? 다음 카페에서 생존장병 모친에 대해서 돈의 노예라고 하지 않았어? 왜 생존장병한테 그런 모욕을 하는데 당신 방치하면서 웃고 있었냐 이 말이야? 말을 해봐! 월남천전 유공자들한테 진상규명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당신 일러하지 않았어? 대화를 소리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분히 차분히지 대화를 말 하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죽었어! 오케이 차분하게 해드릴게요. 법적 증거를 가지고 다음 증거를 카페 해라. 운영했어 안 했어? 다음 카페 운영했어 안 했어? 해병대가 죽었다고! 다음 카페 운영했어 안 했어? 생존장병 모친 명예훼손 했어 안 했어? 내가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부터 먼저 먼저 듣고 내가 나는 답변하겠다. 범죄 피의자의 질문을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범죄 피의자는 여러분은 너희들은 여러분은 건방가이마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건방 떨지 말고 임성근 씨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시건방 떨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은 곧 있으면 구치소에 가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당신 아마식벌이 여기 와 있어요. 당신 아마식벌이 여기 와 있다고! 사람이 죽었다고! 가셔. 오케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병대 전통과 명예를 지키세요. 강간법, 강간법, 해병대답게 강렬하라. 해병대원이 죽었다고.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식과 손자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오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윤 전 대통령이 격려한 거 직접 보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보고 받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 내리던가요? 임기훈 비서관하고 회의 이후에 두 분만 따로 남으셨습니까 혹시?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입니다. 특히 조 전 실장은 회의 후 임 전 비서관과 남아 윤 전 대통령과 별도로 대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2023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부명 로비의 통로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태용 전 실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반응,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수사 외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경로서를 부인해온 조 전 실장이 다른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들처럼 입장을 바꿀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외압 의혹의 핵심 피해자인 임 전 사단장은 신속하게 사건의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며 특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사전에 연락이 없었고 조율된 일정도 아니라며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불허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왔다면서 입장문을 꺼내들더니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특검이 2심이 진행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를 취하하면 군의 명령체계에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검에게 설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7층까지 올라가 이 특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의 제지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7층 올라가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고성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면담 요청이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고 나중에 오라는 건데 지금 자기가 그냥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면담을 거절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 특검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건 위법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항소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위법한 거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특검팀은 내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뒤 사건 이첩과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이 특검에 보낸 항소 취하는 특검의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이 특검은 피의자의 말에 특검이 답변해야 하느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